이제 소형 아파트 사세요. 소형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중소형도 아니고 소형으로. 어떤 기사를 나오냐 보면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이름이죠. 갖다 붙인 거죠. 소형 평형 아파트 인기가 쑥 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 시대고 1인 가구 시대니까 소형 아파트 집값이 올라간다. 1인 가구들이 소형 아파트를 많이 찾으니까 1인 가구 증가에 소형 평형 인기몰이. 남들이 안 살 때가 기회다. 의료 컨설팅하는 그 인간이 했던 말이죠. 1.5룸 그리고 대형 평수를 노려라. 그러니까 안 사는 것들 사라. 소형. 정말 소형이 대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기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전국의 1인 가구 수는 2018년 584만 8,594가구로 계속 늘고 있다. 전체 가구의 29.27%의 비중을 차지한다. 계속 증가해 2035년에는 35.22%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왜 최근 내용을 조금 빼낸지 모르겠지만 1인 가구는 더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는 소형 아파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혼자서 사는 게 좋아서, 아니면 벌이나 뭐 이런 소득이나 부담이 커져가니까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직업, 연애 이런 것들 다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서일까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유보다는 그 삶의 부담이 커져서, 특히 뭐 직업 같은 경우 이제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평생 직장이란 개념들이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그 에코 세대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무원이 예전에는 뭐 엄청난 선호 직종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한 선호 직종이 됐죠. 그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출산은 포기하고, 출산 이전에 결혼부터 포기하고, 결혼 이전에 연애부터 포기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결혼하면 내 집 마련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고, 직업 갖기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혼자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결혼하면은 그렇게 살기는 좀 힘들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많이 포기했다. 이런 상황인데 소형 아파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서초구 잠원동, 레일 신반포 여기 했을 때 중소형이죠. 5구 정도면 경쟁률이 제일 높았다. 그리고 여기도 대구, 남구, 대명동 요것도 5구가 제일 높았다. 경쟁률이.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가 인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대형일수록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저렴해서 많이 몰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요 타입이 많고 얘가 적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곳보다는 싼 쪽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빚지고 뭐 해가지고 한 4억 정도밖에 마련 안 되는, 여력이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요런 건 아예 꿈도 못 꾸죠. 여력이 부족한 수요들이 소형에 많이 몰린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여력이 부족한 수요들이 많으니까 소형이 뜨겠네요. 그럴까요? 내용 계속 봅시다. 거래량 보면은 뭐가 많아요? 소형, 중소형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 근데 사실 주요 평형이 5구랑 8사니까 얘네들이 여기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청약자 수도 뭐 여기 주요 평형이 8사니까 요거는 둘째치고 5구가 그 다음에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몰려있진 않죠. 2018년 기준이지만 뭐 최근에는 오히려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에 몰렸다. 매매 거래량 봅시다.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거래량 초소형이죠. 1인 가구 증가로 초소형 인기. 뭐 여기 5월은 다 안 끝났으니까 초소형 인기. 4월도 거의 끝나가죠. 이제 신고일. 그렇다고 이제 중소형이 인기다. 인기죠. 떨어지고 있죠. 중대형, 대형 다 떨어지고 있다. 지금 다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기 좋은 게 소형이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6억 이하 아파트다. 그런데 6억 이하 아파트 사세요 할 때 6억 이하 아파트가 뭐 중대형 또는 대형일 가능성은 높지 않죠. 왜냐면 평수가 크면 클수록,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같은 조건이라면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6억 이하 아파트 사세요, 싼 거 사세요 하는 게 소형 사세요 하는 거랑 같은 프레임이다. 특별히 다른 프레임인 것 같지 않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소형 아파트가 지금 인기로 보이나요? 청약 경쟁률 조금 더 높은 걸로. 매매 거래량 보면은 지금 봤을 때 좀 저렴하니까 많이 샀다. 얘네는 비싸니까. 원래 거래 얼마 안 되는 거죠. 얘네는 뭐 원래 거래 4배 되던 거 그대로 거의 4배 유지하고 있다. 원래 거래 10배 되던 거 그대로 거의 10배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잖아요. 뭐 특별히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나요? 세세하게 늘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이런 애들은 대부분 뭐 15억 이상이나 9억 이상 이런 것들 제재에 걸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늘진 않았죠. 대세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자, 그럼에도
이게 나오고 있죠. 1인 가구 증가에 소형 평형 인기 몰이 중이다. 15년 뒤 전체 가구의 35%. 대출 규제도 자유롭다. 실질적으로 요건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현땡건설에서 분양합니다. 신땡에서 분양합니다. 대땡건설에서 분양합니다. 삼땡물산에서 분양합니다. 이 중에서 소형 얼마다? 소형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아파트 소형 쭉쭉 늘어나는 이유는 분양 물량에서 소형 이하 비중이 늘어난다. 경기도 아파트 투기 수요들이 늘어나고 1, 2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 잡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니 잘 팔리니까 있겠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소형 비율 쑥쑥 늘어나는 이유는 이게 대세다가 아니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반대로 예전에 소형 얘기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밀어주는 지역은 어디예요? 서울? 아니죠. 서울은 이미 떨어지고 있으니까 밀어주는 건 수도권이죠. 수도권. 수도권에서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 비중이 증가하니까 이제 소형으로 언론이 프레임을 갈아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소형 아파트 수요가 많아서 늘었다. 근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도 늘어났으면 소형 아파트가 대세다. 소형 아파트가 엄청 오를 거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죠. 실질적으로. 비중이 거의 뭐 20%에서 49%까지 늘었는데 소형 아파트가 공급 부족이라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죠. 뭐예요?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그냥 시장 논리에 따라서 많이 지은 거고 특별히 더 대세가 될 이유는 없죠. 오히려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소형이 대세가 되는 게 아니라 중대형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문제죠. 기존에 지어져 있던. 그렇잖아요. 분양 물량은 어차피 뭐 수도권에도 미분양도 많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어진 소형들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중대형 쪽이 급격한 수요 감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없죠. 소형이 대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여기 의료 컨설팅 권사년 창립 멤버 1.5룸과 대형 평수 노려라. 미친 거죠. 대형 평수는 앞으로 황금성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2000년대 초반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버블7 같은 경우 중대형 위주로 많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2015년부터 본격적인 투기 시장 시작됐죠. 2015년 이후 집값 상승을 이끄는 거는 이때는 중대형이었지만 지금은 중소형이죠. 84 이런 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를 노려서 사면은 대가족이 정말 오래오래 살려면 모를까. 대형 평수는 일단 사가지고 이런 거를 뭐 상품 가치 해가지고 뭐 향후 집값이 오른다. 안 팔린다니까요. 누가 사요 대형을. 그렇죠. 1.5룸. 자 1.5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1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 구성이 변해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니까 1.5룸 사라. 1인 가구도 1.5룸에서 못 살죠 사실. 장기적으로 살만한 수요들은 1.5룸을 사진 않죠. 1인 가구까진 그렇다 칩시다. 2인 가구가 내 집 마련으로 1.5룸을 사요? 앞으로 여기서 뭐 갈아타기 해야지 하고 누구한테 팔려고요? 1.5룸. 새 살다가 돈 모아서 그래도 한 중소형 정도, 5구 정도는 살려고 하겠죠, 보통. 결국에는 1.5룸도 황금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추후에 나중에 이게 전세 말고 월세가 보편화됐을 때는 그때는 임대용으로 많이 살 수는 있겠죠. 임대 수익용으로. 근데 지금은 아니죠. 자, 신혼부부, 빌라, 외곽지역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이야기하지만 팔고 나갈 때 황금성 문제다. 소형 아파트가 지금까지 인기가 없었다가 지금 좀 인기가 생긴 거는 황금성 문제죠. 그러니까 사는 수요들은 대부분 실수요들이 샀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빌라를 투기로 보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죠. 빌라 갭 투기로 했다가 잘못하면은 쫄딱 망하죠. 절대 안 팔리죠. 오피스텔도 사실은 세 받으려고 하면 모를까. 전세 놓고서 가격이 오른다? 사실은 오피스텔은 강가상각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 팔린다. 황금성 떨어진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소형에 살지 않고 25평 이상은 살려고 하잖아요. 보통. 특히 아이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자녀 계획이 없어도 한 17평 정도는 살아야죠. 누가 1.5룸 살고 그래요. 뭐 키워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알죠? 평균 주거기간 1.9년이다. 잠깐 살다가 주거 이동해서 나중에 이렇게 집 산다. 공공임대주택 이런 데 사고 세를 많이 산다. 자, 1인 가구 자가비 좀 볼까요? 1인 가구들이 늘어나니까 1인 가구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오를 거야. 전체 가구의 자가 비율 60.7%에 비해서 1인 가구는 전세 월세 자가 비중이 제일 낮다. 어느 정도냐? 28.2%. 1인 가구가 100개가 늘어나면은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매 수요는 28개밖에 없다. 근데 지금 줄어드는 만큼 조금 더 늘어나고 있죠. 원래 집을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1인 가구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도 늘어나는 것 중에서 반은 거의 다 임대로 빠지기 때문에 매매 실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가구 수는 증가해도 매매 실수요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 가장 큰 건 뭐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역으로 포기해가는 거죠. 내 집 마련 같은 거 포기하고 출산 거기서 안 되면 내 배우자를 책임질 수도 없겠다. 그건 둘째치고 연애할 돈도 없네. 직업을 못 구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포기해 가면서 1인 가구가 됐고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이게 매매 수요 증가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머리에 우동사리를 넣고 다니는 거죠. 자가 사는 청년 부부는 더 적다. 19.9%에 불과하다.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1인 가구를 봤다면 청년 부부 2인 가구도 자가는 19.9%에 불과하다. 왜? 없으니까요. 직업 구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집값은 뭐 점점 더 폭등하고 그러니까 아예 대부분이 자가 비중을 굉장히 낮췄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19.9%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그래도 대출 좀 갚고 살만하다. 내가 돈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자가를 살겠는데 대부분 청년 부부들이 그게 안 된다. 안 되는데 뭐가 더 비싸져요. 청년 부부들은 다 저기 1.5룸 살고 그 돈으로 차익 벌겠다. 이런 마인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울 가구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전월세 한다.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뭐 전월세는 많이 살고 있는데 특히 소형 같은 경우 더더욱 안 살려고 하겠죠. 차라리 그 아파트를 사느니 떠밀려서 탈서울 하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5룸 사는데 지금은 좀 수도권까지 요즘에 풍선 효과라고 막 이야기해서 번졌지만 예를 들어 뭐 당시에 뭐 부천 가면은 그래도 한 방 2-3개짜리 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차 타고 하는 시간 조금 더 버리더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서울 밖으로 탈서울 했던 건데 어차피 바깥쪽 풍선 효과 해가지고 풍선 효과 거품 빠지기 시작하면은 서울 소형 아파트 사요? 자가를? 집을 살 정도의 사람이 되면은 평생 진짜 혼자 살겠다. 나는 원래 혼자 사는 게 좋아. 원래 독신주의자였어.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집을 살 정도가 되면은 기왕이면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정도 중소형까지는 하겠죠. 지금 다 높은 집값 때문에 도시를 떠났다. 그러면은 서울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급감한 상황이고 여기서 하반기 끝나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요? 경제 V자 반등한다고 이딴 얘기 하는데 만약 그들 말대로 집값이 더 오르면 수요는 더 떨어진다. 지금 사태가 굉장히 물로 따지면은 컵에 물이 이렇게 표면 장력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한 방울 한 방울 올린답시고 한 방울 한 방울 넣다가 확 넘쳐버리는 수가 있다. 컵이 깨지면서. 그런 상황인데 무슨 집값이 더 오른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결론. 소형 아파트 상승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 첫 번째,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는 자가보다는 임대가 많다. 그리고 자가 마련할 여력이 되는 1, 2인 가구. 차라리 소형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예전처럼 중대형 같은 경우는 대가족이 살 때지만 지금은 그렇게 대가족은 안 살더라도 그래도 핵가족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요. 애 낳고서 바로 독립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생각이 있는 최소한에 다니는 3인 아니면 4인 가구 정도는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중소형 정도를 산다. 차라리. 그 다음에 두 번째 1인 가구 여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1, 2인 가구 이유 역시 경제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지도 않고 돈 모인다고 해서 소형 아파트 사는 것보다 거주 여건으로 하면은 수도권에 조금 더 중소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서울 내 중소형 아파트 전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요가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지금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라고 말하는 거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될 거짓 호도기사다.